제가 처음으로 읽는 정치인의 책 조국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바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서초동을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수백만 명의 시민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역사적 과제가 성취된 것은 여러분의 덕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외친 조국 수호는 단지 조국 개인을 지키자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의 총공격에 맞서 싸우자는 집단 지성이 압축된 것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참여를 못했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보던 거대한 서초동 촛불 십자가는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사태 발발 이후 끊임없이 위로와 응원을 편지로 보내주신 시민들, 2019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성원해 주신 시민들, 2019년 12월 26일 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검사가 열린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새벽까지 추위에 떨면서도 응원의 함성을 들려주신 시민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의 과잉 취재를 막기 위해 조를 짜서 몇 달이고 저희 집 근처에서 매일 경비를 서주었던 시민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아 방청해 주셨던 시민들, 출정과 퇴정 때마다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에게 맞서서 힘내세요, 조국은 무죄다 라고 외쳐주신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검찰, 언론, 야당의 카르텔의 의도를 예리하게 포착해 알려주신 여러 진보 유튜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요하다 조용한 공간에서 밥이나 술을 사주면서 힘을 불어 넣어주셨던 선배, 친구, 지인, 후배들, 김치, 밑반찬, 탕국거리, 칼국수, 젓갈, 달걀, 연잎밥, 떡, 약밥, 만두, 요구르트, 치즈, 베이컨, 마카롱, 과일 등등 각종 음식물을 보내주셨던 시민들, 2년 연속 제 생일을 맞춰 음식과 카드를 보내주신 시민들, 건강 관리하라고 인삼 진액, 한약환 등을 보내주셨던 시민들, 24시간 기자들이 집 근처에 진을 치고 있어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집으로 커피와 빵을 사다 주셨던 이웃들,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라고 꾸준히 화환을 보내주신 딴지 게시판 시사다파 TV, 이승원 TV 구독자님들, 집요하게 공격받는 딸을 위해 십시일관 돈을 모아 학용품을 보내주신 딴지 게시판 회원들, 암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내주신 시민들께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며칠 동안 집에 두었다가 아동 보육시설로 보냈습니다. 가족 건강이 걱정이 되어 여러 측면에서 점검하고 배려해 주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적절한 기도문을 적어 보내주셨던 신부 수녀님, 목사님, 스님들, 종교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검일 승강기에 만난 저에게 공격 많이 받으시던데 힘내세요 라고 안쓰러워해 주셨던 시민들, 저를 알아보고 택시비를 받지 않으려 하셨던 택시기사님, 조용히 대리운전을 마친 후 떠나시면서 잘 버텨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신 대리기사님,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장으로 따라 나오셔서 아무 말 없이 포장한 편육과 국물 또는 김밥, 주먹밥 등을 차 안에 넣어주셨던 식당 주인분들, 포장 주문을 한 후 찾아가는데 몇 개 더 넣었습니다라고 말한 식당 주인분들, 빵을 사러 갔는데 이를 어째 하시면서 빵을 더 넣어주신 빵집 주인 할머니,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하려는데 카드를 받지 않으면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며 덤으로 수제 드립 커피 봉지를 챙겨주셨던 카페 주인들,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치르니 쿠키, 마들렌 빵 하나를 다 더 주시면서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어 보내주신 카페 종업원 분들, 이분들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저를 알아보며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신 시민들, 모임 장소에 차를 몰고 갔는데 차 열쇠를 받으면서 힘내십시오라고 말해주신 주차 요원분들, 주유를 마치고
시동을 거는데 캔커피를 차 안으로 넣어주면서 지지합니다라고 말해주신 주유분들, 집으로 배달을 오셨거나 저와 마주치자 손을 꼭 잡아주신 택배 기사님들,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온 저를 보시고 이런 상황에 직접 버리러 다니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봉투를 낚아채 버려주신 아파트 청소 직원분들, 밤에 동네를 산책할 때 알아보시고 다가와서 초동 나갔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셨던 주민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게시판 등에 힘을 보내주신 수많은 시민들께 인사를 올려보냅니다. 저의 한계와 흠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분들 덕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모와 모욕을 당한 후 기소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주대 시인이 저를 위해 쓰고 그린 문이나 속 글처럼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공소권 없음을 바랐던 사람들의 은밀한 희망과 달리 죽지는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 덕분입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있으면 족합니다. 이 불씨 하나를 꺼트리지 않고 조용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장관직에 물러났으나 2022년 4월 15일 총선과 2021년 4월 7일 재보궐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언론은 저를 다시 소환해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의 하나로 조국 탓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어떠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바를 것입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기 빕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과 이래 이 서문을 쓰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책이 발간되는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을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2022년 대선 무렵까지 진행되어 수구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소명과 항변을 법원에서 얼만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과 정신의 힘을 모아 견디고 버틸 것입니다. 피고인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같이 이 무관 지옥을 견디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찔리고 베이고 부러진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무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라 믿고 희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건 그 뒤에도 인간으로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국 드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구구절절 다 쓸 수 없는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국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조국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 니체의 말을 그분이 그 사용한 그 인용의 그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조국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읽을수록 알아갈수록 조국님은 정말 이 나라에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일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알아가자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